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선물같이 좋은 빅데이터 정보를 배달해드리는 빅머니입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인 만큼 아주 좋은 정보 준비했는데요. 먼저 헤드라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취득세 인하를 결정했는데 그 정책 발표일이었던 8월 28일부터 소급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법안이 결정되면 그날부터 주택을 거래한 사람들은 인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버티기 작전을 했던 KT 이석채 회장이 결국 3일에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민간 기업인데도 정부의 입김을 피하지 못하고 이제 CEO 물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독감이 많이 걸리는 시즌입니다. 백신이 부족해서 부족한 이 보건소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영유아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독감 꼭 맞으셔야 되겠네요. 백신 꼭 맞으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요요요요요. 오늘은 이 백신에 대한 독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빅데이터 분석 시작합니다. 마우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항영 위원과 이기철 기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제가 너무 영혼 없이 했나요? 네, 근데 날씨가 정말 부쩍 추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맞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매년 맞았는데 이번에는 이거 방송 준비량 워낙 바빠갖고 못 맞았는데 이번 주 중에 뭐 내일이나 모레 한번 맞을 생각 갖고 있고요. 사실 독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제가 트렌디한 건 뭐든지 다 쫓아야죠. 쉽게 해서 유행한다 그러면 제가 웬만큼 해보는데 2009년 기억하시죠? 신종플루 대유행했을 때 네. 그게 제가 10월 1일인가가 제가 여기 입사한 날이에요. 네. 다른 데 있다가 여기 입사했는데 일주일 만에 제가 또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름 격리를 받았죠. 또 신종플루까지 해봐갖고 기억나요. 네, 그 타미플루 있죠. 네. 저는 일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라에서 집에서 쉬라고. 제가 정말 부러웠던 분 중에 한 분이네요. 정말 근데, 네. 유행에 민감하세요. 뭐든지. 근데 이 얘기를 나온 김에 제가 정부 당국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사실 신종플루 확진을 받고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놀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할 일을 다 했는데 문제는 검사를 받잖아요. 이 사람이 신종플루에 걸렸나 안 걸렸냐. 그래서 병원에 갔거든요. 종합병원에 갔더니 5만 얼마인가 6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검사 받는데. 그쵸. 나라에 사는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신종플루가 걸린 게 확진되면 돈을 환불해 준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요. 아니면은 돈을 자기 돈은 안 내고 네. 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6만 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돈을 환불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장사 잘 될 것 같은데요, 그거. 그러니까요. 신종플루에 실제로 걸리셔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요? 네. 근데 약간 일각에서는 합법적으로 쉬어서 부러움을 샀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네. 이기찬 기자 맞으셨어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으러 왔었잖아요. 근데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건강검진 받으시면 독감 예방주사 무료로 놔드립니다. 그래서 공짜니까 맞고 나는데 저 그날 밤새 기절이 있었어요. 다음날도 으슬으슬 춥고 여기 예방주사 맞은 자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사실 감기 걸리면 그냥 저 병원 가면 항생제 한 대 맞고 링거 맞고 약지면 10,000원도 안 들거든요. 네. 근데 예방주사는 비싸고 맞고 나면 으슬으슬하고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그게 같기도 이제 해요. 항체를 놓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가 봐요. 근데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코막힘, 콧물, 인후통, 기침, 발열, 두통, 근육통, 재채기, 인후통, 비루 이렇게 많은 증상들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11월 중순쯤에 맞는 게 딱 적당하다라고 하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오늘 독감과 관련한 본격적인 빅데이터 분석 함께합니다. 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독감. 그런데 우리가 독감을 피하기 위해 맞는 독감 백신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들 계셨나요? 또 빅데이터의 글로벌 리더 구글 역시 독감 동향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빅머니에서는 독감에 관련한 모든 빅데이터를 분석해봅니다. 왜 옛날에는 이런 독감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뭐 무슨 귀신이 들렸다. 그렇죠. 뭐 네. 몇백 년 전에는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히든 차트는 재앙에 가까웠던 인류의 최악의 독감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인류의 재앙이었던 이 독감을 감기 정도로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경각심의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악의 독감, 오늘 워스트 5입니다.
자, 1위는 거의 100년 전이에요.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이 2위, 3위가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에 멕시코 신종 독감이 4위, 그리고 최근에 미국 독감이 5위입니다. 자, 1위는 가장 먼 얘기예요. 지금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네요. 아까 거의 10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랑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 1918년, 19년에 이제 전 세계로 퍼졌는데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미국, 유럽까지 특히 앞서 얘기했지만 전쟁하면서 더 빨리 확산된 그렇겠죠. 악영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5억 명 정도가 아이고. 감염됐다고 하고요. 네. 사망자 수도 무려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게 일부는 이제 전쟁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통계가 약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전쟁 사망자와 감기 사망자가 겹쳐서 난리도 아니었겠네요. 사실 당시에는 네. 바이러스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존하는 네. 기술이 없어서 그렇죠. 사실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좀 문제죠. 스페인 독감이 당시에도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2005년에 미국 알래스카 있잖아요. 알래스카 그 얼음의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한 연구팀이 알래스카에 묻혀있던 옛날에 스페인 독감 걸렸던 그 시체를 발굴해낸 거예요. 그 여성의 사체에서 폐에서 네. 그 바이러스를 추출해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 우리가 2000년대 초에 전 세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 있잖아요. 네네. 조류독감. 네. 이 조류독감의 원인 바이러스 H1N1 바이러스와 거의 일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조류독감의 원료가 스페인 독감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의 전사자보다도 더 많은 수치가 이 독감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을 했는데 그만큼 참 무서웠습니다. 거의 100년 전의 발생 원인을 최근에서야 그 그렇죠. 원인을 알아냈네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뭐 마귀에 걸려서 그렇다라고 그러니까요. 해서 마녀 사냥도 당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전엔 더 있었죠. 18세기, 17세기 유럽에서 수천만 명 죽고 그런 것도 막 그런 요인이 있어 보이고요. 사실 2위랑 그 3위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그 아시아 쪽에서 그 발병했어요. 그래서 네. 2위가 1957년 발병한 아시아 독감으로 무려 200만 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요. 그래서 스페인 이후 최근까지 보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거고요. 다음이 바로 그 유명한 1968년 홍콩 독감이었는데 사실 제가 유치원 언저 무렵이라 사실 이거 딱 기억하죠. 68년이면요. 그때 기억하세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왜 기억하냐면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뭐든지 나쁜 거는 홍콩 할머니, 홍콩 할배, 홍콩 귀신 뭐든지 나쁜 거 네. 홍콩을 잡아놓았거든요. 그 당시에 왠지 바이러스가 올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나쁜 느낌이. 이미지 네. 홍콩으로 많이 했어요. 쉽게 그때 말하면, 생긴 거군요, 다. 홍콩에서 뭐 물건 들어온다 이런 것도 약간 밀수지만 하여튼 나쁜 이미지가 그때 생겼죠. 네, 그래서 3위가 1968년에 홍콩 독감, 네. 마치 홍콩 할매 귀신이 이제 네.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요. 감기로 수십 명, 수백 명이 사망했다라는 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인데 네. 4위는 우리한테는 신종플루로 기억이 되는 여러분들 생생하실 거예요. 불과 4년 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독감인데요. 이게 멕시코 독감을 불리는 게 2009년 4월 13일에 멕시코에서 첫 환자가 나왔어요. 그래요? 이 사람부터 전 세계에 퍼져 나갔는데 이 신종플루가 잠복 기간이 하루 반에서 한 3일 정도 잠복을 거쳐서 계절성 독감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여서 처음에 그래서 확산이 빨랐던 거고요. 세계보건기구가 그때 보고했던 2009년 신종플루 사망자 수가 무려 18,500명인데 사실 예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점점 의학이 발달되면서 사망자 수는 줄지만 이렇게 발달된 환경에서조차도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서 사실 충격이었죠. 2012년 6월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의학 전문지 랜시시라는 전문지가 네. 있는데요. 거기에 게재한 논문을 보니까 그때 4월부터 12개월 동안 신종플루 사망자 수를 집계했더니 28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28만 명이요. 네. 이렇게 의학이 발달된 상황에서도. 그렇죠. 게다가 네. 아프리카 포함하면 이게 57만 명.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별로 격차도 있다 보니까 가난한 지역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뒤늦게 확인이 돼서 나중에 집계해보니 50몇 명이나 죽었더라.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근데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게 그때가 TV에서도 더 난리가 났고 뭐 정말 이게 타미플루가 막 동이 나서 또 타미플루를 찾고 있다. 뭐 병원에 가서도 타미플루를 놔주지 않는다. 또 안타깝게도 유명 연예인의 자녀도 숨지는 그런 사연이 네.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신종플루 때문에 집에서 격리 조치가 됐었는데 네. 이학년 위원께서도 네. 그 당시는 어땠었어요? 제가 딱 기억나는 게 사실 이것도 먼저 좀 아파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초기였기 때문에 타미플루를 금방 구해줘서 병원에서 맞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저보다 한 일주일 늦게 쫓아와서 병 걸리신 분은 네. 타미플루 멀어졌어요. 타미플루 네. 없어갖고 기다리고 그래서 완전히 격리만 병원에서 격리만 시켰던 그런 경우도 있고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가축류 있잖아요. 네네. 강아지도 독감이 걸렸는데 강아지 독감, 네. 그때도 유행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름이 이거 타미플루는 로슈샤에서 만든 건데 이 농담이 아닌 진짜 그때 그 백신 이름이 개미플루였어요. 개미플루. 앞에 개미가 앞에 개자가 들어가서 개미. 그러니까 정말 영어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상표가 개미플루였어요. 너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게 그때가 정말 생생합니다. 네. 신종플루로 인한 여러분들의 두려움, 공포를 다 그때 느끼셨을 것 같고요. 5위는 미국 독감인데 2013년 최근의 일이에요. 가장. 네, 맞습니다. 올 1월 달에 살인 독감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뉴스가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뭐 새 정부 들어선다 그런 한 뉴스가 있어갖고. 근데 미국에서는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난리 났었죠. 그래서 독감이 얼마나 퍼졌냐면요. 많은 학교가 정말 휴교를 했고요. 50개 주잖아요. 그중에 47주에서 창궐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뉴욕주에 같은 경우는 아예 비상사태를 선언한 정도였으니까요. 심각했었죠.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놀라실 거예요. 매년 25만에서 50만 명으로 매년 사망한다라고 하고요. 국내 통계청이 발표한 독감 사망자만도 2001년에서 2011년 사이에 58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학용 위원님 더 특히나 아니, 이거 무슨 소리 하세요? 네. 아니 걱정돼서 성격 이상한 하시는 어린이를 분들이 하세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감과 관련한 빅데이터 토크 시작합니다. 로드맵 살펴볼까요? 네, 보건소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녹십자, 감기, 물량 부족,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플루, 걱정, 예방 백신, 연차. 한번 로드맵을 분석을 해본다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이제 그 보건소가 나오는 것이 아마 그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주고 어르신들이요, 젊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 가보면 요즘 뉴스 많이 됐잖아요. 네. 백신이 있다 없다. 그래서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자 구청과 좀 가난한 구청, 지역별로도 많이 차이가 난다 있고 보시면 네. 아마 여기 휴가라든가 연차 이런 게 나오는 것은 독감이 걸렸는데 회사에 눈치 봐야 되는데 연차나 써야 그렇죠. 되냐 안 써야 되냐. 일반 직장인분들 아마 제 말씀을 네. 공감하실 텐데 그런 쪽에서 이렇게 로드맵에서 구성이 됐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진짜 직장인들은 거의 찾는 편이죠. 네. 도마를 이용해 볼까요? 제가 도마에서 한번 연간 키워드 맥을 독감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 지금 독감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예방주사라든지 예방, 감기 이런 단어들이 뜨는데 제가 키워드 순위를 봤더니 네. 예방주사가 압도적 1등이고요. 역시 예방, 주사, 예방접종, 병원. 결국은 지금 독감이 유행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얼른 예방주사 맞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도 요즘에 예방주사 혹시 물량 떨어질까봐 이런 걱정들이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먼저 예방하자라는 것이 가장 1순위인 것 그렇죠. 같고, 근데 감기보다 무서운 것이 후유증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폐렴이나 중이염 이런 것 때문에 더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스토리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도마에 있는 SNS에서 한번 발굴해 본다면요. 네, 제가 도마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도마에 보시면은요, 스토리, 우리 스토리라고 제가 자주 인용해 드리는데요. 독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무서운 당신이 한 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쳐보시면은요, 여기 화면 보이시면 그 감기란 얼마 전에 여름에 나왔던 우리 그 상영했던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한 장면인데 백신 원추라는 게 뜨네요. 그래서 딱 눌러보시면은요, 난데없이 일양약품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딴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1위 업체가 녹십자거든요. 녹십자가 이제 백신의 1위 업체인데 올 여름인가 제 기억하기에는 일양약품도 이제 두 번째로 백신을 이제 그 원액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연매출에 700억 원을 투자해갖고 일양약품이 과감하게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네. 그 EU를 통해서요 기준을 네. 맞췄고요. 최첨단 시설로 연간 6천만 명 분량의 계절 독감의 백신을 생산을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양프루라는 백신을 만들어갖고 최종 판매허가까지 받았죠. 근데 문제는 요즘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엄마들은 젊으신 네. 엄마들은 우리 아기를 맞아야 되는데 우리 아마 맞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웬만한 병원 가면 일제를 맞겠냐, 항제를 맞겠냐 이게 네. 딱 선택하는데 대부분 이미지가 일제가 좋다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약회사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실은 똑같은 균주 3개를 갖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효과가 일제가 더 좋다? 저는 이건 네. 아닐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마치 제가 그런 정확한 거네. 건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거네. 보톡스랑 필러도요. 네. 이 한국 제품보다 미국상이 더 비싸요. 메디톡스냐 이거네. 네, 네, 미국상이 더 비싼데 네. 이제 의사들 말로는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성능은 네.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외제하면은 좀 되게 좋은 것 같이. 그러니까요. 네, 빅데이터를 포함한 이 재밌고 쉽게 살펴보는 어플 도마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토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임산부나 영유아 노인들은 극가지 감기라고 해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같이 일교차가 크고 또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많아질 때 지금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빅데이터 분석과도 그렇게 관련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요즘 그 백신에 대한 부족 사태도 어찌 보면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소홀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당국이라든가요, 이렇게 그 제약회사들도 사실 저희 방송 계속 보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우리 시각을 좀 다시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3년간요,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들어갖고 엄청나게 갖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남아서. 남아서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3개씩 정하는 거거든요. 균주를. 그래서 나오는 네. 거니까 3년 적고 2년 적고 1년 적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맞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3년 동안요. 1,000만 명분.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요. 무려 700억 원어치를 갖다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제약회사들이요. 그래서 그만큼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백신 자체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올해 유행할 것 같은 독감 3가지 균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발표를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3가지 균주에 대한 항원이 우리에게 맞는 독감 백신으로 제조 생산되기 때문에 똑같은 균주를 받아갖고 만드는 거죠. 배양해서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독감 주사를 맞고 독감을 안 걸렸다는 분이 물론 절대 다수가 되겠지만요. 어떤 분은 맞았다 그래도 뭐 걸렸다 고생했다 소용없다는 얘기인데 그게 최대한의 우리가 그 확률을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약간의 벗어나는 분들은 분명히 안 좋은 거죠. 다만 여기서 제가 또 오해하시면 안 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해요.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백신 가격이 예전보다 올랐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정확한 거 뉴스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프랑스나 영국은요, 이번에 3가지 균주가 아니라 하나를 플러스 1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 균주를 해야지 완전 풀 커버리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값이 좀 비쌌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국가는 지금 3가지 네. 균주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네. 의학적으로 설명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플러스 1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백신을 아까 얘기하셨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없고 너무 네. 과도하게 공급해서 버려지는 경우도 많고 참 안타깝네요. 네. 사실 그래서 독감을 예측을 하면 독감을 조금만 빨리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다면 여기에 맞춰서 생산을 즉시 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게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떤 걸 활용하느냐. 구글에서 사람들이 독감과 관련된 검색어를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독감, 플루라는 검색어 갑자기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난 겨울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국내에 모두 독감 시즌을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요. 그렇죠. 네.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미국의 공식적인 CDC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예측하는 것보다 일주일보다 빨리 구글이 독감이 어디서 유행할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 할 일을 다 차지하네요. 네. 당연하죠. 게다가 네. 독감을 어디서 보냐면 발열, 기침 이런 증상들을 또 검색하고 병원을 가야겠다 검색하니까 이것들을 통계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독감을 예상하는가.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세계 각국의 독감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정확해서 네. 이 예측하는 것을 유명한 과학 전문지죠. 네이처지에서 전문식으로 논문으로 등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아직 구글이 검색 점유율이 낮기 한국에서 때문에 왜 안 하는 거죠, 그래요? 그 점유율이 너무 낮아요. 대부분이 네이버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 구글이 한국에서 서비스 못하고 대신 일본이나 이런데 홍콩 같은 데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간접적으로 참고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네이버에서도 조만간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좀 그것도 들어요. 괜찮겠네요. 네. 그리고 네이버하고 정부가 협조하면 정말 이게 창조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겠네요. 제약회사도 뭐 쓸데없이 같이. 비용 날리는 것만 그렇죠. 세이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있는 그 바이러스는 그래도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요새가 더 무서운 게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나오고 왜 더 많은 영화에서도 맞습니다. 희한한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이제 그렇죠. 그런 백신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관련 시장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독감 시장이 전 세계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계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더주 걸렸던 신종플루가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실제로 수치로 나와요. 2008년에서 2009년 신종플루 하면서 그 2년 동안요. 무려 65%가 단 2년 만에 늘어났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경각심도 깨우쳐졌고요. 네. 어찌 보면 그게 제약회사 입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됐겠죠. 그래서 타미플루를 만들었던 로슈가요. 그 당시에 주가가 많이 뛰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매년 최근에도 보면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 그러니까 지금 2013년이니까요. 지금부터 2년 후에는요. 전 세계 시장이 무려 40억 달러 규모로요. 엄청 커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흔히 얘기해서 큰 대형 다국적 제약사가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로슈나 뭐 네, 그런 로슈, 것들. 글락소, 뭐 그런 노바티스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6개 회사가요.
전 세계 시장의 75%를 뭐 확실하게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사실 신종플루가 워낙 사람들 공포가 커지다 보니까 생활을 많이 바꿨어요. 2009년에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당시 홈쇼핑에서 신종플루 마케팅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열풍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감기 걸릴까봐 겁이 나서 어디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영화관도 장사가 안 됐고 맞아, 그랬었어요. 버스에서 사람들 기침만 하면 사람들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유 밖에 나가지 말자 그러고 집에서 대토리 품절되고 네. 집에만 있으니까 홈쇼핑이 아주 집에서 뭘 수혜주가 하겠어요. 됐네. 그렇죠. 다 집에서 주문하니까 홈쇼핑이 장사가 잘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 녹십자가 또 그래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방품 팔고 또 사실 닭둘기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친숙한 그게 닭들기가 네. 비둘기가 살쪄가지고 그렇죠. 닭같이 닭처럼 날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의 가축과도 같은 존재가 된 비둘기가 사실 조류독감의 원인이라 그래서 사실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평화의 상징이 감기를 옮기고 다니는 거예요. 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루머 벌어지는 때문에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실제로 뭐 홍콩 같은 경우는 비둘기 때문에 진짜 조류독감 퍼졌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류독감 공포 한번 휩쓸고 나니까 이제 뭐 어디서 조류독감 나왔다 그러면 관련주 들썩들썩하고요. 네. 최근에 제가 워킹데드라는 드라마 네. 미드가 시즌 4가 갔는데 그렇죠.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벽을 쳐서 좀비가 이제 못 들어와요. 근데 맞아요. 문제가 안에서 감기가 돌아서 어. 감기가 요즘 공포에 감기 돌아서 누가 죽으면 네. 바로 좀비가 되니까. 아. 뭐 요즘엔 이런 스토리가 뭐 네. 유행할 정도로 네. 감기에 대한 공포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올 여름에 개봉했던 영화 감기 보셨어요? 제가 웬만한 건 다 보는 사람인데 이게 300만이 들어서 나름 성공했다라고 그쵸.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으면 아마 500만 이상 났을 텐데 제가 안 봤어요. 저는 어떤 영화를 웬만하면 다 보는데 보냐 안 보냐를 명확히 네.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 배우를 보거든요. 수혜가요 약간 심심한 표정이잖아요. 근데 연기는 워낙 잘합니다. 이 수혜가요. 그래서 보려고 했는데 같이 나온 배우 있잖아요. 장혁. 멋있죠? 저는 딱 싫어하는 타입이죠. 왜냐면 남자를 적은 남자. 아니 폼만 잡아요. 얼마 전에 아이리스 2 이런 거 했잖아요. 제가 첫 회 보고 나서 정말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죽어야 될 타임에 안 죽고 다시 살아나죠. 완전 이게 무협 영화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밤에 습격하러 뭐 북한은 누구를 찔러서 어떻게 했는데 바깥에 나가니까 바로 대낮이 나와요. 아니 그 여성분들이 그 폼 잡는 거 좋아서 보는 건데. 완성도가 장혁의 팬클럽이 전화 올 수가 있어요. 아니, 전화하더라도 뭐 저는 나름대로 솔직히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튼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다음부터 이건 아니다 하면서 요번에 일부러 안 봤죠.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그 뉴스는 다 봤잖아요. 근데 요번에 문제가 분당이 갑자기 난리 났던 거 아세요? 그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그게 이제 주제의 소재가 네. 분당이었어요. 분당에서 맞아요, 나왔잖아요. 맞아요. 외국 사람이 와갖고 옮겼는데 분당에서 더 창궐 해갖고 네. 그 처음에 그 분당에서 얼마만큼 그 영화를 만들 때 후원을 해줬겠지만 지역으로 나중에 분당 사람들 엄청 화냈다는 얘기가 있죠. 왜냐면 분당이 다 격리됐거든요. 네. 저는 봤어요. 네. 그래서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기침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제 주변에 10명이 다 피우는 거예요, 저를. 아니 그게 근데 당시 이거 거기서- 영화 자체가 워낙 네, 그랬었어요. 보셨어요? 네, 분당 시즌2 자체가 그냥 세트였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성남시 입장에서는 사실 그 촬영 장소에 후원해 좀 뒤에다 로고도 박아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원해줬더니 시컷 후원해줬더니 영화 분당에 대한 인식 완전히 배려놓는 영화가 돼가지고 네. 아마 욕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주최한 기침을 사람이. 하면 다 전염되는 오버스럽게도 약간. 네. 그래서 장르를 보니까 모험, 액션, 드라마더라고요. 모험, 액션. 감기가. 근데 모험적이네요. 300만 원이나 300만 인원 네. 동원돼서 이제 일단 흥행을 했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전염병에 대한 좀 예민한 경각심을 좀 깨워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가 백신 맞는 률도 높다라고 하던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높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체제가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지역이 좁게 많은 분들이 모여 사시기 때문에요. 한번 얘기 나면 빨리빨리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은 넓잖아요. 광활하고. 유럽은 나라마다 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아주 빠른 접종률을 나오고 있지 않죠. 다만 요즘도요. 선진국들은 여하튼 딴 거 몰라더라도 독감 백신만은 빨리 그리고 무료로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2개 주는요. 나이랑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혹시 무료로 안 되는 주더라도요. 그 어린애들 있죠. 뭐 초등학생 나이는 13세 이하 그리고 60세 어르신들 다 무료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몸이 아프거나 그동안 지병이 있다 그러면 의사가 사인만 해주면 다 무료로 일단. 노인도 무료, 네. 어린아이도 무료, 네. 다 무료네요. 네, 그런 걸 많이 해주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인 나라가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혹시 안 되는 나라도 가격이 싸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독감을
제가 그 보건소는 모르겠는데요. 일반 병원 가면 국산은 10,000원, 15,000원, 그리고 해외 일제는 뭐 35,000원 뭐 이렇게 비싸, 4만 원 비싸. 얘기하는 걸 알고 있는데 유럽은 4불에서 6불입니다. 그래갖고 제약회사들이 엄청 싫어요. 너무 싸다고. 햄버거 값이네요, 그냥. 햄버거를 너무 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해주려는 거죠.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네. 거고. 그 예를 들어서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 여성분들 어린애들 맞아야 되는 자궁암 백신도요.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지금 무료로 해주고 오, 있죠. 그런 게 놀랍네요. 이게 많이들 우리나라 약간 차이가 나고 있는데 뭐 앞서가고 뒤서가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직 유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바마 케어도 그런 얘기에서만 포함이 돼 있는 거겠죠. 예, 뭐 아직까지 이런 우리보다는, 점에서는 네. 미국이 조금 뒤처지는데 네네. 그래서 2013 이 미국 독감도 네. 이것만 좀 더 잘 되어 있었더라면 좀 덜 퍼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1월 달에도 많이 했었죠. 오바마 케어가 필요한 이유가 1월 달 독감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4명 가족이 한 번 맞으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저 무료로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아픈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두 분의 딱 한 종목, 어떤 종목이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일양약품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네. 종목을 얘기할까? 아니면 다른 종목을 얘기할까 궁금하네요. 이어지겠습니다. 무서운 바이러스, 오늘 독감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딱 한 종목, 먼저 이항영 위원 공개해 주세요. 네, 앞서 그 일양약품을 얘기했는데 일양약품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그 백신 원액을 생산하는 그 지정업체가 됐고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는 바로 녹십자입니다. 녹십자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간염 주사부터 해서 유명해진 곳인데요. 독감 백신의 1위 업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초록색, 같습니다. 뭐라 그러죠? 십자가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녹십자를 오늘 그냥 제일 편한 마음으로 관련주다라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심심한 녹십자, 뭐 다른 네. 뻔한 네. 내용이었고요. 제가 오늘 두 분한테 딱 어울리는 종목을 말씀해 주시는 분께 감기에 좋은 이 귤을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갖고 싶어 하세요. 무려 한 개씩이나요. 네, 무려 너무 소심했나? 그냥 전화 먹어야 되겠네. 네, 이규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네. 저는 대한약품입니다. 아유, 예방 늦었어요. 소식 못 들으셨습니까? 벌써 백신 독 났답니다. 이미 백신은 독 났고 감기 걸리신 분 어떡할 거예요? 이제는 예방보다 병원 가실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특히 노인들 많이 걸리시잖아요. 노인들 네. 가시면 일단 입원하셔야 돼요. 독감은. 입원하셔서 수액 맞고 링거 맞으시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링거가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링거가 수액 제일 많이 파는 대한약품 골랐어요. 게다가 되게 싸요. 이게 한 1,000몇 병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요? 약가인화에서도 면제됐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싸서. 워낙 싸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 회사는 계속해서 잘 팔릴 거다. 그래서 저는 대한약품을 골랐습니다. 네, 그리고 감기는 약보다 휴식이라는 또 얘기가 그렇죠. 있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된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응답하라 1994에 대한 시청자 의견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독감과 관련한 여러분들 딱 한 종목이나 아니면 두 분에게 나는 이분에게 한 표를 주겠다 하는 거 많이 올려주세요. 자, 두 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빨리 오늘 점심 먹고 그냥 독감 바로 집중하면 맞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정말 그 추운 날 이게 네. 어르신 분들은 특히 독감이 무서운 게 폐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들 하시니까요 오늘 꼭 좀 예방주사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미 이게 걸리셨다면 꼭 링거 맞고 푹 네. 쉬시기를 이미 바랍니다. 지금 맞으셨으니까. 저는 이미 맞았기 때문에. 네.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체온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요새 자꾸 아파요. 그러니까요. 네. 건강검진. 지금 이제 직장인들이 건강검진 시즌이에요. 그래서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